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국정원 북 SLBM 우리 기술 해킹의 개발 요것만 왜 숨기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채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오늘은 2024년 2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만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의 요지는 국정원이 북한이 개발한 SLBM 기술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해킹해서 개발 기간을 많이 단축했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캡처에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2016년, 2021년, 2023년에 북한이 해킹했다는 기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발표는 북한이 해킹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해킹을 했다. 이것은 그냥 구실이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이런 방산 정보뿐이 아니라 개인 신상 정보나 일상 정보도 중국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지금 국정원이 북한이 해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면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제가 검색을 구글에서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북극성 1호 이거를 검색하기 위해서 구글에다가 북극성 1호 타이핑을 치고 엔터를 탁 치는 그 순간에 검색 자료는 뭐가 나오냐면 북극성 1호 1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엔터를 치는 그 순간에 북극성 1호 끝에다가 아라비아 수자 1을 딱 쳐넣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다시 치면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지웠다가 다시 띄워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예 검색을 하지 못하게 11111 이렇게 계속 검색창에다 누군가가 쳐넣는 겁니다. 이것은 해킹이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내 컴퓨터를 누군가와 나와 함께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하는 거죠. 해킹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를 신고하기 위해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해킹이 맞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사유고 접수 대상 사건은 되지만 접수 대상 사건이 되려면은 어느 기관에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걸 알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일개 시민이 국정원에서 수천억 원짜리 장비를 사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국정원의 어느 부서에 누가 했는지 알아갖고 와라. 이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시대에 북한이 미쳤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해킹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국정원이 발표한 대로 모든 정보 유출은 해킹이 아니다. 이 이야기와 그리고 그 정보 유출은 화웨이 통신 장비와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의 서버 개폐 여부 그리고 국정원의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어울리면은 아주 쉽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국정원이 발표한 북한이 해킹했다는 영상의 자료가 진짜인지 요거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원이 발표한 영상에 있는 언론 보도의 자료 그러니까 2016년도에 대우조선해양 2021년도에 원자력기구와 카이 2023년도에 조선업체 4곳 그리고 무인기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일까요?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북한군 창건 기념일에 우리나라의 중고도 무인기와 미국의 고고도 무인기가 북한에서 샛별 9호, 샛별 4호란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우리나라의 특정 수사기관에서 우리 채널로 정보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미국 기관에서도 정보를 요청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의 무인기와 한국의 무인기 정보가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는가 이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2010년도 초반에 이란이 미국의 무인 정찰기 한 대를 해킹을 해가지고 테헤란 공항으로 납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바로 북한이 우리나라의 군사 정찰 위성인 무궁화 1호를 재밍을 해서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2년도부터 LGU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LGU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주관한 사람은 부회장 이상철입니다. 이상철은 바로 김대중의 마지막 정보통신 장관으로서 전자개표기를 한국에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네트워크화를 시켰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모두 다 도입을 해서 전국에 네트워크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LGU 부회장직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화웨이의 총괄 이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네트워크화 시켜놓은 화웨이 통신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사표를 내고 귀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작원 21호로 알려졌던 양정철이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중국 정보부로부터 선거 관리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세팅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도입한 겁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를 도입할 무렵에 문재인이가 야당 당수 시절에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이 공작을 해놨던 혁신도시 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주로 인터넷진흥원을 옮기고 대한민국의 모든 서버를 전부 나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행정망 서버는 광주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해킹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겁니다. 해킹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와 나주의 인터넷진흥원의 서버 개표 장비, 그리고 국정원에서 도입했다는 수천억 원짜리 해킹 장비, 이 장비들의 작동을 은폐하기 위한 용어가 바로 해킹이란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위 자료 말고 2014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유출 정보는 바로 중고도 무인기를 통제하는 무선 암호 통신 시스템, 이 자료를 ADD에서 싹 빼내가고,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2016년도에 대한항공을 뒤져서 중고도 무인 정찰기의 모든 부품까지 부품 번호와 사진을 싹 다 가져갔고, 당연히 설계도를 비롯한 모든 기본적인 정보는 다 그냥 열어서 같이 보는 거니까 그대로 북한서 다운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띄우게 되면 북한이 그냥 암호통신 지정문을 알고 있으니까 평양으로 착륙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무인 정찰기의 정찰 정보를 북한에서 그냥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인 정찰기에 장착된 정찰 정보 저장 장치가 중국제라는 의혹이 굉장히 크고, 정찰 위성에 장착된 저장 장치는 중국제라는 것이 아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전선과 동서남해, 그리고 주요 기지에 장착된 감시 카메라의 저장 정보는 실시간으로 IP가 북경으로 확인된 곳으로 넘어가는 것이 고성 GP 재월북 사건에서 30 의원과 서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월북했던 공작원은 문재인이 난수 방송 재개 날짜를 2016년 6월 24일에서 7월 15일로 조작을 한 거를 공작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재월북을 한 것이고, 그 공작원의 지령에 의해서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 탈북 기자가 바로 모든 언론의 날짜를 2016년 6월 24일을 2016년 7월 15일로 고치는 것을 주도했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돼서 안전하다는 정부기관의 발표와 달리 국방망을 깐 LG CNS가 발뺌을 하기 위해서 보안 서버 작업은 외부기관에 맡겼고, 그 업무를 맡은 외부 업체가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하는 카드를 꽂아놓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말한 SLBM 기밀뿐이 아니라 무인기를 비롯해서 그냥 모든 방산 장비가 북한과 함께 열어보고 닫아보고 중국과 함께 열어보고 닫아보는 공유 상태로 있게 된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제가 동영상으로 제 경우에 한해서 몇 건을 딱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진이 아닙니다.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거는 KF-21의 기밀이 중국으로 몽땅 다 넘어가서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에 실전 배치화시키는 J-31, 그러니까 FC-31을 KF-21이 지상 실험을 할 때 중국의 FC-31도 같이 지상 실험을 했다는 중국판 한국전후신문 같은 매체의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FC-31은 미국의 F-35 기밀을 해킹해서 만드는 기체인데, 기밀을 잠궈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을 바로 우리 KF-21 기밀로 싹 교체해가지고 완성시켜가지고 KF-21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중국 정보부가 얼마나 지금 속으로 비웃고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국가에 알리기 위해서 경찰청에 있는 국가안보수사국을 직접 방문을 했었지만 못 들어오게 하고, 나원에도 나오지도 않고 신고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한테 통보하고,
국정원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여직원이 그런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미국 CIA에 넘겼다는 게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미국 CIA로 넘겼다는 정보는 김신조가 넘어왔을 당시 같이 체포됐던 공비 하나가 이중 간첩의 임무를 띠고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군 장성이 됐었고 그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영변 핵시설에 핵실험을 했던 흙 한 사발 그리고 영변 핵기지의 도면 그 인근에 있는 화학기지 도면을 떠가지고 우리나라에 국정원으로 보냈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 바로 그 유명한 6.25 때 8240 켈러 부대 대장인 이연결 씨를 통해서 보낸 것이고 이연결 씨는 그 유명한 황장엽 씨를 직접 귀순을 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밀을 국정원으로 갖고 갔는데 바로 김대중이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임동원에게 지시를 했고 임동원이 국정원 문을 잠궈놓고 열어주질 않아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몇 명이서 국정원 정문 앞에서 10일 정도를 진을 치고 있다가 결국은 국정원에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을 나한테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주선을 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팀을 꾸려서 전직 중앙정보부 요원 그리고 현직 보안사 요원 이연길 씨 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규합을 시켜가지고 미국 CIA로 보내가지고 통째로 그걸 고스란히 다 넘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작을 흑금성 재판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정보사령부의 영관급 장교 1명, 부사관 1명이 영변에 침투를 해서 그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보사령부의 요원들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역은 보안사 직원 한 명이 있었고 그 보안사 직원은 그 작전을 끝내고 보안사를 사표를 내고 CIA로 특채돼서 갔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은 그림자도 없었는데 정보기관에서 후위를 염려해서 이렇게 공작을 해놓고 우리가 그 기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발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ADD의 수백만 건의 군사 기밀이 서버째 통째로 아랍에미레이트로 건너가 있고 그리고 ADD는 비밀리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비밀 출장소를 지금 운영해서 그 기밀들을 사업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기들을 아랍에미레이트의 유력한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브라질과 인근 중동 국가와 함께 첨단 무기들을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단 한 건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비밀 출장소에 출장 나가가지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있는 현직 직원들 그리고 퇴직한 직원들은 단 한 명도 붙잡아오거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신고를 해도 신고를 안 받습니다. 이런데 국정원이 갑자기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미국에서 일종의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과 그 이외에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다 이미 미국으로 고스란히 건너갔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시간이 흘러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해직된 안기부 직원들과 북한에서 살아남았던 휴민트들이 계속 국정원을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들은 미 8군에서 다 직접 운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화웨이 통신 장비로 빼내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미국이 해적 케이블에서 실시간으로 다 스캔을 해서 이미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SLBM 이야기를 꺼내고 몇몇 군사기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나중에 발뺌을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때 김정일이 북한과 단동 그리고 연해주에서 살해했던 수많은 수백 명의 휴민트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누가 살아남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라도가 있으면 북한에는 한경도가 있고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있으면 북한에는 자생한 반북 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들을 미국이 규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만 하게 되면 바로 이 채널이 파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심정 그리고 그 내용은 총주회를 척결하는 시민 모임에서 또다시 말씀드리기를 약속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